자, 오늘은 이제 공통수학 2의 마지막 파트죠. 함수 파트에 대해서 쭉 이어서 나갈 텐데, 우리가 일단은 함수, 이때까지 배운 뭐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일단 뭐 그런 함수들도 함수지만, 함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배워본다고 생각하면 되고, 특정한 우리가 다항 함수 말고 뒤에서 배우는, 뭐랄까,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풀이 자체는 어쨌든 함수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그리려고 할 거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거나 뭐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좌표를 표시한다는 둥, 이런 문제풀이의 그런 습관들은 앞에 거 제대로 공부했으면 여기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앞에 거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일단 함수에 대해서 봅시다. 이거는 뭐 대응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그 용어인데, 우리 초등학교 때로 잠깐 돌아가 볼까? 초등학교 때 혹시 이런 기계들 기억나나? 그래서 곱하기 2라는 상자에 내가 2라는 구수를 집어넣으면 드륵드륵 계산돼서 4가 탁 튀어나온다.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함수라는 것들을 시각화해서 표현해준 거거든. 어때? 얘는 2라는 걸 집어넣으면 4에 대응된다. 여기서 말하는 대응이 그 뜻이야. 그러니까 뭔가 기계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면 뭔가 값이 나온다라는 느낌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런 느낌이고요. 그럼 이제 한국은 서울에 대응된다. 뭐 일본은 도쿄에 대응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함수는 말 그대로, 자, 아까 기계 떠올려 봐봐. 하나를 집어넣었으면 당연히 하나가 나와야지. 그치? 그래서 각 원소 x값 하나에 y값이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우리가 걔를 함수라고 부르는 거지. 오케이? 자, 근데 한번 함수의 다양한 예시들이 있을 텐데, 자, 지금 봐봐. 1번부터 우리가 미팅을 나간다고 생각하자. 자, 대학생 때 되면 미팅 많이 할 거잖아. 자, 그러면 자, 남자 3명 나왔어. 여자 4명 나왔어. 자, 그러면 나는 얘가 좋아. 나는 얘가 좋아. 나는 얘가 좋아. 어때? 이래도 괜찮지? 왜냐면 얘가 별로였나 보지. 그래도 나쁜 건 아니잖아. 괜찮잖아. 함수 맞아. 자, 근데 얘는 골랐어. 얘는 선택 안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자리에 나갔으면 선택을 해야지. 얘 함수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비유 말고 정석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3이라는 값을 기계에다가 넣었으면 뭐라고? 뭔가 값이 나와야지. 그죠? 그래서 함수가 아니란 소리야. 자, 그 다음에 얘는 야, 아무리 이쁜 애가 2명 있어도 2명을 양다리 걸치는 거는 안 되지. 이것도 함수 아니야. 정석대로 설명하자면 아까 말했던 이 여기다가 하나를 넣었으면 무조건 무슨 값? 한 값만 나와야지.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함수가 아니고요. 첫 번째 것만 함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식적으로 판단하는 거였고, 우리가 이제 그래프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간단한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걸로 예를 들어 볼게. 자,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면서 1차 함수라고 부를 수 있지. 1차 함수? 함수네? 그럼 얘도 어떻게 판단하냐? 세로로 선 하나 갖다 대봐봐. 어때? 어디에나 갖다 대도 무조건 점 한 군데서만 만나지. 그렇지? 이러면 함수야. 그에 비해서 우리가 얘를 원함수라고 하지 않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웠잖아. 세로로 한번 갖다 대볼래? 어때? 2군데서 만나지. 즉 얘를 정석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x값 하나에 대응되는 y값이 어때? 2개란 말이지. 아까 뭐라고? 이거 하나 넣었는데 지금 2개가 나왔다 소리야. 그럼 함수 아니라고 배웠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그냥 세로선 갖다 대서 한 점에서 만나야지만 함수입니다. 이렇게 바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용어들 배우는 거 처음에는, 자,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쉽게 말해서 여기 x에 넣는 것들, 아까 우리가 기계에 넣을 구슬들, 처음 넣는 구슬들 말하는 거야. 정의역. 쉽게 말하면 x 값이지. 우리가 보통은 f, x 이렇게 대응된다고 치면 x를 넣었을 때 y 값이니까 여기 넣을 수 있는 값, 얘를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공역은 나올 수 있는 값이야. 이 차이를 조금 바로 해볼게. 얘는 어때? x 값이니까 넣는 값, 즉 정의역이지. 그 다음에 공역은 a, b, c, d가 공역이야. 즉 선택받을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전부 다. 근데
그에 비해서 딱딱딱 선택이 받은 애들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불러. 알겠죠? 그래서 치역 공역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그냥 y값이라고 통칭해서 외워버리면 안 돼. 기억해 두시고요. 아까 치역 설명했지? 대응되는 함수값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자, 쭉 넘어가서 아까 서로 같은 함수. 자, 우리가 식이라든지 이런 값에는 서로 같다 그러면 무조건 같아야 되잖아. 근데 함수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 같은 걸 넣었을 때 같은 게 나오면 우리는 함수가 같다라고 표현을 할 거야. 무슨 말인지 봐봐. 자, 이거 함수는 다르지. x랑 x 세제곱은 다르지. 근데 정의역이 이럴 때, 자, 넣어볼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지. 얘도 어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지. 어때? 그러니까 같은 걸 집어넣는데 같은 게 나온다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 두 함수를 같다고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알겠죠? 근데 정의역이 달라졌어. 만약에 마이너스 2랑 2라고 쳐보자. 그럼 넣어보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그치?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8, 8 어때? 같은 걸 넣었는데 값이 다르게 나오지. 그러면 함수는 같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같은 걸 넣었을 때 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함수들을 같다라고 표시하면 된다. 오케이, 됐고요. 자, 내가 아까 말했죠? 함수의 그래프는 뭐라고? 세로선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 세로선을 우리가 식으로는 x는 a라고 표시하지. 됐죠? 아까 말했던 거. 자, 그래서 아까 이거 내가 예를 들었으니까 뭐 지금은 그냥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자, 문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 필요가 없긴 한데 이거는 한번 넣어봐봐. 뭐 특별하게 뭐 해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너 뭐야? 야, 선택해야지. x. 너 어때 이거? 괜찮지? 얘네 둘이가 이뻤나 보지. 아니면 잘생겼나 보지. 몰빵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함수 맞지? 그치? 이것도 함수 맞지? 얘는 양다리는 안 되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얘는 이것도 습관 들이는 거야. 처음에 무조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x. 여기서 1로 가는 함수래. 자, 그러면 식이 주어졌으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 1이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1은 1에 대응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라고. 그럼 쭉 적으면 0은 0으로 갈 거고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갈 데가 없지. 자, 그러면 내가 기억을 갖다가 이렇게 그림화 표시를 했는데 자, 이걸 보고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라는 소리거든. 어때? 분명히 1은 1이라는 값을 넣었으면 뭔가 값을 토해내야 되는데 값이 없어. 그럼 이거 함수 안 된다 그랬지. 이렇게 파악하라는 소리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봅시다. 자, 그럼 얘도 그림 먼저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이 나올 거야. 0 넣으면 0 나올 거고 1이 나오면 1. 어때? 함수 괜찮지? 얘는 선택을 못 받아도 괜찮은 거잖아. 공역과 치역이 항상 같은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함수 맞고요. 자, 그대로 이제 바로 대입을 해볼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될 거고 0 넣으면 1로 갈 거고 1 넣으면 2로 가겠네. 이것도 괜찮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로 가. 마이너스 1이 없는데요? 그러면 얘가 갈 수가 없으니까 얘는 함수 자체가 아닌 거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으로 가고 0을 대입하면 1로 가고 1을 대입하면 2로 가니까 이것도 함수 맞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렇게 뭐야 기억은 내가 왜 동그라미 쳤죠? 이거는 뭐야? 아까 안 된다 그랬지? 이거 x라 쳤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도 똑같은 거니까 한번 그림 그려보면서 천천히 한번 풀어봐봐. 자, 그 다음에 얘는 시키는 대로 넣으면 돼. 지금 x에다가 뭐 집어넣었어? 3이라는 뭐? 유리수를 집어넣었으니까 fx가 종류가 두 가지인데 어디다 넣어야 돼? 위에다가 넣어야지. 그러면 얘는 얼마? 3 빼기 2니까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우리가 무리수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무리수니까 당연히 아래다가 넣어야겠네. 여기다가 루트 3 마이너스를 이렇게 대입하면 근데 얘를 빼라고 했네. 그러니까 또 빼기 붙이면 플러스로 바뀌겠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 주시면 땅땅 없어져서 최종적으로 답은 루트 3만 남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호환되는 거 여기다 넣을지 여기다 넣을지 판단해보라 소리야. 바로 넘어가서 똑같지? 홀수는 어디다 넣으래? 위에다가 넣으래. 그럼 1, 3, 5는 전부 다 위에 식에다 넣어야겠지. 1 넣으면 1, 3 넣으면 5, 5 넣으면 9. 구했고. 자, 그럼 두 번째 짝수는 여기다 넣으래. 2, 4, 6은 여기다 넣자. 2 넣으면 0, 4 넣으면 2, 6 뭐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6 넣으면 마이너스 4. 얘가 치역인 거지. 물론 이제 치역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해야 돼? 항상 집합 표시 해놔야 돼. 뭐 사실 1, 5, 9,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우리가 조금 보기 편하게 작은 수부터 보통 쓰는 게 뭐 상식이라고 하면 상식이지. 근데 뭐 이렇게 적었다고 뭐 긋지는 않을 거야 선생님들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어서 넘어갈 건데 489번만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자,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곱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 값이래. 자, 그러면 그냥 넣어봐봐. 0의 제곱은 0인데 0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지. 그 다음 또 2의 제곱을 1, 5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지. 2의 제곱은 4인데 4를 5로 나누면 4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판단해 보라는 소리야. 어렵지 않지? 그래서 수학에서는 그냥 넣어보는 그냥 뭐 조금 거창하게 표현하면 용기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 그냥 해보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내가 위에서 배웠다고 이 문제도 풀이법을 알고서 이 문제를 확인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만스러운 생각이지. 그렇지? 원래부터도 모르는 걸 헤쳐나가는 게 수학 문제 풀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질문을 하잖아. 질문을 했을 때, 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이 사실은 되게 안 좋은 질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쌤, 그냥 넣어봤는데, 대충 이렇게, 뭐 0, 1, 4, 9, 16, 25를 5로 나누니까 0, 1, 4, 4, 1, 0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래. 그러니까 어때? 0, 1, 4가 치역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냥 넣어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보통 이제 이 문제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푸는 학생들은 사실 걱정이 없는데 뭐 이런 문제들 위에랑 똑같은 문제가 아닌 위에 거 배운 거랑 똑같은 문제가 아닌 조금이라도 바뀐 문제를 풀었을 때 뭔가 조금 거부감이 들거나 막힌 경험이 많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생각보다 그냥 넣어봤더니 풀리더라 라고 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으니까 평소에도 조금 그렇게 하면 틀려도 되잖아. 그치? 혼자서 문제 풀면 뭐 틀린 걸 남한테 알려줄 필요도 없고 자기만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거 나 설명했었는데 같은 걸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면 우리가 그걸 함수가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둘 다 넣을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여기도 같은 거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나 모르는 문자 a, b 그러면 식 두 개가 필요하지. 첫 번째 식 나왔고요. 그럼 두 번째 식은 또 1 넣을 차례지. 1 넣자. a 플러스 b는 여기도 1 넣자. 1 플러스 2a 어때? 모르는 문자 두 개 연립하면 a, b 값 각각 나오겠지. 빼버릴까? 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그러면 2a는 2. a가 1인 거 바로 나오네. 그러면 대입을 합시다. 1 플러스 b는 1 플러스 2. 따라서 b는 얼마? 없어지니까 2. 이런 식으로 a, b 같이 나오지. 어렵지 않겠네. 자, 밑에 것도 특별하게 새로 배울 거 전혀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스르륵. 자, 이건 내가 바로 했지. 함수. 그래프 모양 나왔을 때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냥 세로선 갖다 대. 무조건 한 개 통과. 두 개 x, 두 개 x. 무조건 한 개 통과. 그래서 답은 기억 리얼. 너무 쉽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이런 것처럼 이것만 할게. 잘 가다가 쌤 한 개 하다가 덜컥 어때? 정확히 여기서는 끊겨 있지. 그럼 안 되지. 이건 어떤 경우야? 그래프로 표시하자면 이런 경우지. 잘 가다가 갑자기 얘가 난 선택 안 해. 값이 없어 라고 하는 거잖아. 이거 안 된다 그랬지 함수. 그래서 끊겨 있어도 안 돼 함수라는 거는 항상
연결돼 있어야지. 알겠죠? 자, 여기도 언급을 다 했고, 절대값 포함한 그래프 함수. 우리가 이거는 2차 함수 기억나지? 2차 함수일 때, 자, 이거 2차 함수 그릴 수 있죠? 당연히 그릴 수 있지. 내가 수업을 했잖아요? 꼭지점이 2,1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지. 오케이? vs 이제 절대값.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꼭지점이 2,1이고요. 대신에 여기는 제곱이니까 둥글게, 얘는 절대값이니까 각지게 뾰족하게 그릴 거야. 얘는 아래로 볼록하게 그렸다면 얘는 아래로, 플러스니까 아래로 뾰족하게 그릴 거야. 오케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 돼. 물론 정석적인 풀이 방식으로는, 정석적이라고 이게 정석이 아니란 소리는 아닌데, 원래는 이렇게 배울 거야. 우리가 절대값 풀 때 안에 있는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플러스 그대로. 따라서 이걸 그리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안에 있는 알맹이가 0보다 만약에 작다 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셔야 되니까 이렇게 그릴 거야.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문제를 그린다면 지금 x는 2를 기준으로 2보다 어때? 클 때는 얘 그리래. 그러면 2,1을 지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즉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그리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그릴 거거든. 어때? 지금 얘를 보고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vs 얘는 식을 정리한 다음에 얘를 쪼개서 그리는 거. 훨씬 얘가 빠르지. 그래서 이런 유의 이거랑 일부러 논리가 같은 거니까 이 정도는 바로 그릴 수 있게 연습을 조금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어렵지가 않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파트는 사실은 특별하게 내가 이거 한번 풀어볼래? 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긴 한데요. 질문 나왔던 거 조금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503번을 조금 질문이 나오는 파트긴 한데, 스르륵. 자, 이건 봐봐. 쌤, 저 이거 이제 그릴 수 있어요. 얘를 0 만드는 값. 3,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 아래로 뾰족하게 그려야 돼? 위로 뾰족하게 그려야 돼? 모르겠어? 그러면 한번 이렇게 그려봐봐. 이렇게 그린다. 지금 그래프가 중요한 건 아니긴 하거든. 왜냐면 난 지금 어디까지 그릴 수 있어? 이게 마이너스 붙여도 똑같거든. 그림이 사실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지. 자, 근데 뭐랄까? 나는 이 절대값 그래프가 1부터 4까지만 그려야 돼. 그치? 그러면 1부터 4 넣으면 0 되니까 나 지금 여기밖에 못 그리거든. 그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 근데 지금 내가 값을 구해야 되는 건 2025란 말이지. 그럼 2025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못 넣지 지금. 그치?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끌고 와야 돼. 이 값을. 봐봐. 얘는 이렇대. 그러면 이게 의미를 조금 파악해볼까? 이 숫자에서 4를 나눠버리고 앞으로 튀어나오세요라는 소리잖아. 쉽게 말하면 여기서 4를 빼앗아서 앞으로 뽑아버리자. 이런 느낌이거든. 오케이? 이거 다 풀어주진 않을 거야. 내가 설명만, 팁만 알려줄 거니까. 혹시나 나 팁 없이 한번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멈춰놓고 한번 푼 다음에 막혔을 때 이거 한번 다시 보면 조금 도움 될 겁니다. 자, 그 말은 야, 너 너무 크잖아. 나는 지금 이 숫자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때? 4 빼사. 대신에 앞으로 이렇게. 자, 이거 대충 계산하면 여전히 1과 4 사이 한참 멀었지. 한 번 더 빼사. 이렇게. 2025 나누기 16. 그래도 한참 1보다 4지. 그러니까 얘가 언제? 1에서 4 사이 범위 안에 들어올 때까지 자꾸 빼사. 그러면 대충 한 10번쯤 뺐으면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얘가 1과 4 사이 안에 들어올 거란 말이지. 이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2의 10승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뭐 2의 몇 승, 10승까지 정도는 뭐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마 익혀질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함수 첫 번째 파트들 정리해 볼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여러 가지 함수, 이제 함수가 뭐 우리가 앞에서 배운 함수긴 한데, 근데 뭐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볼 거니까 몇 가지 안 되거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라는 말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자, 1대1 함수란 말은 일단은 뭐 단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1대1이라는 소리잖아. 자, 봐봐. 예를 들면 미팅을 갔어. 1, 2, 3, 그 다음에 뭐 여자분 혹은 뭐 상대 이성 A, B, C, D라고 둔다면, 자, 이렇게 선택했어. 그럼 난 2번 얘는 C가 마음에 들어. 3번 B가 마음에 들어. 자, 이 경우는 1대1 함수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치? 1대1은 맞잖아. 쌤, 그러면 D는요? 어때? 야, D가 별로였나 보지. 그치? 별로였으니까 선택을 안 해도 뭐 나쁜 짓은 아니잖아. 그치?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1대1 대응이란 말은, 대응이 뭐야? 솔직히 더 까다로운 애야. 1대1 대응은 무조건 짝이 맞아야 돼. 즉 쉽게 말해서 이런 경우, 즉 선택을 못 받은 애가 있다든지 선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고 1대1 함수기만 한 거지. 오케이?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1대1 대응까지 만족한다 라고 비유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제 조금 수학적으로 쉽게 말해서 뭐 어렵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다 이 말이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 자, 이거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 내가 A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골랐어. 야, 그럼 너는 솔직히 도리적으로 같은 사람 고르면 안 되지. 내가 A를 찍었으니까 너는 다른 거 고르세요. 라는 게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야, 너랑 나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선택하는 애도 서로 달라야 된다. 자, 이 표현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 표현을 보면 무슨 말이라고 떠올려야 돼? 아, 이거 1대1 함수라는 표현이구나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금 더 까다롭게 갑시다. 당연히 1대1 함수기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어때? 선택받을 수 있는 애들이랑 선택받은 애들이랑 똑같다는 소리야. 쉽게 말해서 아까 같이 어떻게? A, B, C가 선택할 수 있고 A, B, C가 다 선택받았지. 이 경우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하는 거지. 알겠죠? 뭐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런 표현 자체는 잘 안 써. 1대1 함수라는 표현으로 바로 표현을 해줄 거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 조금 1회독 이상으로 이제 문제에서 어떤 장난질을 치냐면, 우리가 앞쪽에서 집합 배웠잖아. 이 명제랑 완전히 똑같은 건 무슨 명제? 대우라는 것도 배웠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시하냐? fx1은 fx2 이면 x1은 x2다. 이렇게. 이거 대우라는 표시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런 표현은 배운 적이 없는데 라고 떠올리지 마시고, 어떻게? 이놈의 대우를 떠올리면 아, 이거 1대1 함수라는 표현이구나 라는 거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무형의 시험에서 나왔으니까. 알겠지? 감추는 거지 이제 문제 출제자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1대1 함수는 그냥 1대1만 되면 된다. 1대1 대응은 쉽게 말해서 짝도 지어줘야 된다. 즉 왕따 당한 애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내가 표시해줬죠? 괜찮아. 1대1 대응이기도 하고 1대1 함수기도 하네 얘는. 그치? 얘는 1대1 함수는 맞아. 하지만 D라는 애가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1대1 대응은 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얘는 아예 1대1 자체가 아니지. 왜? A라는 애 입장에서는 나는 어때? 2대1이잖아.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조차 아닌 거지. 오케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함수 판별할 때 어떻게 판별했더라? 세로선 갖다 대고 한 점에서 만나면 우리가 함수라고 했었지. 그럼 1대1 함수는 어떻게 판단해? 가로선 그으면 돼. 가로선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1대1 함수인 거지. 오케이? 2차 함수 같은 경우 따당 하면 어때? 두 군데서 만나지. 그래서 1대1 함수 아니라고.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지. 야, K라는 입장에서 K가 나오기 위해서는 X값이, 야, 나 넣어도 K 나오던데?
나도인데? 어때? 두 명이 K를 고른 셈이지. 그러니까 1대1 함수 아니라고. 오케이? 자, 근데 쌤, 그러면 1대1 대응은 어떻게 판단해요? 라고 하면 질문을 한다면 일단은 당연하겠지만 1대1 함수여야 되지. 플러스 자, 선택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뭐 나중에 배울 지수함수 뭐 이런 느낌인 건데 얘를 마이너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 x에 뭔 짓을 해도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어. 왜냐면 얘는 나중에 알겠지만 0이 엄청 가까워질 뿐 0이 닿이지도 않거든. 야, 그럼 마이너스 의 입장에서 야, 나는 왜 선택 안 해? 라는 꼴이 되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선택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 지금 선택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은 아닌 거지. 아시겠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 우리가 항등식 배웠었지. 항상 등 같은 함수래. 쉽게 말해서 항상 같대.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x라고 생각하면 돼. y는 x는 x에 뭔 값을 넣으면 그대로 나오지. 즉 쉽게 말해서 먹은 그대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항등함수로 부르는 거지. 알겠죠? 쉽게 말해서 y는 x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상수함수 갑시다. 자, 우리가 상수란 말은 쉽게 말하면 뭐 숫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y는 3 이런 애들. 얘는 어떤 그림으로 많이 그린다면 y는 3이니까 자, x가 1일 때도 3이야. 2일 때도 3이야. 마이너스 5일 때도 3이야. x에 뭔 짓을 해도 무조건 나는 3이야. 그러니까 어때? 빳빳하게 가로짝대기처럼 그려주면 되겠지. 이게 상수함수입니다. 괜찮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함수로 표현할 때는 한쪽으로 몰빵이 되겠지. 왜냐하면 x가 뭔 짓을 해도 나는 항상 3이 나올 거니까. 알겠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충학습이라고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과정에서는 아마 무조건 원 시간에 나오겠네. 자, 근데 뭐 어렵지 않아. 이 우함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y축 대칭인 함수를 우리가 우함수라고 불러.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용어야. 알겠죠? 그 다음에 기함수라는 거는 그냥 원점 대칭인 함수를 우리가 기함수라고 불러. 대표적으로 우함수 같으면 우리가 배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운 우함수 같으면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게 있네. y는 x제곱. 어때? 이거 y축 대칭 맞지? 얘를 우함수라고 부르고 기함수 같은 경우는 뭐 y는 x 이거 기함수지? 왜냐면 원점 대칭으로 생겼잖아.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함수는 x의 짝수 차승. 애들은 다 우함수고 x의 홀수 차승. 뭐 x1승, x3승, x5승 이런 애들을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배우세요.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일단 1대1 함수부터 찾아보자. 자, 노란색으로 표시할게. 1대1 함수는 일단은 당연히 가로 짝대기 돼서 한 점에서 만나라고 했지.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함수. 얘는 여러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함수, 기역, 리을, 미음.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여기다 뭐 추가? 선택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얘 통과. 선택 못하는 부분 없지? 얘 통과. 선택 못하는 부분 없지? 얘는 어때? 음수 안 나오지. 그래서 너 탈락. 됐고. 자, 상수함수 찾읍시다. 상수함수란 말은 뭐라 그랬어? 항상 어떤 숫자 일정하게 가로짝대기라 그랬지? 너네. 얘가 상수함수. 마지막으로 항등함수는 뭐? y는 x.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x 이거밖에 없지? 그래서 얘는 항등함수라고 답해주면 되겠네. 어렵지 않죠? 실제로 간단하게 해결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텐데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고 x의 범위, y의 범위 이렇게 줬고 함수가 이렇게 줬는데 자, 문제의 중요한 거 여기는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나중에 배울 거긴 한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야. 몰라도 괜찮아. 1대1 대응이란 말이 같은 말이 있어. 1대1 대응 역함수가 존재한다. 지금 뭐 필기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머릿속에 잠깐 찬물 들어가기 전에 몸 적신다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도 괜찮아. 그 다음에 함수가 증가하면 계속 증가, 감소하면 계속 감소. 그럼 이제 고1 수준에서 우리가 직선으로 표현한다면
함수의 기울기, 뭐 직선의 기울기라고 해도 되고 기울기의 부호가 동일하다.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1대1 함수가 돼야 되지. 그리고 1대1 함수는 가로짝대기를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a가 지금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가 어떤 함수? 증가 함수라는 건 알겠지? 그러면 대충 그릴게. 뭐 그래프 이렇게 생겼던 함수인가 봐. 그러면 x에서 마이너스 2랑 3 사이 안에서 내가 그래프를 볼 건데 당연히 증가 함수니까 함수에서 제일 작은 걸 넣었으면 y값은 제일 작은 거 나와야지. 얘 나와야 되지. 이렇게 한 세트. 반대로 x가 제일 큰 거 넣었으면 y값은 당연히 제일 큰 거 나와야겠지. 이렇게 한 세트. 쉽게 말해서 얘는 마이너스 2,1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3,11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소리야. 알겠죠? 그러면 대입합시다.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1. 그 다음에 3a 플러스 b는 11. 이거 두 개 연립하면 a 값, b 값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 아시겠죠? 단순히 계산 문제는 내가 안 할게. 8번 갑시다. 자, 문제 잘 읽자. f는 항등함수래. 자, 항등함수 뭐라 그랬더라? 항상 같은 함수. 넣은 대로 싸기. 그러니까 f에다가 5를 집어넣었다고? 그럼 당연히 5가 나오겠지. 볼 것도 없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모든 x에 대하여 gx는 마이너스 3이래. 얘 고집 세네. x에 1을 넣든 0을 넣든 마이너스 5를 넣든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싶대. 쉽게 말해서 상수함수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얘는 볼 것도 없어. 무조건 마이너스 3이래.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답은 2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은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 508번 때문에 조금 더 설명한 거야. 어떻게 1대1 대응 뭐라고? 기울기의 직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동일해야 된다고. 그럼 지금 여기 마이너스지. 그럼 얘도 어때?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소리지. 알겠죠? 그러니까 앞에 거 들을 때 제대로 들었으면 이것도 눈치를 챘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함수의 개수. 사실 여기는 함수에서 배우는 단계라기보다는 물론 함수 개념이 들어가긴 하니까 경우의 수에도 많이 같이 섞어서 나오거든.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내가 예를 들어줄게. 1, 2, 3이 있고 뭐 A, B, C가 있다고 칠까. 자, 그러면 뭐 D라고 있다고 칠게. 함수의 개수는 몇 개? 야, 1. 몇 가지 고를 수 있어? 1, 2, 3, 4, 4가지. 2도 4가지. 3도 4가지. 그래서 4, 4, 4 해서 4의 3승. 이게 함수의 개수야. 근데 1대1 함수는 아까 표현 기억나나? x1과 x2가 다르면 fx1, 즉 y값과 이놈의 y값이 서로 다르다. 비유적으로 뭐라고? 네가 선택한 애는 선택하지 마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제일 첫 번째 1은 어때? 아무 때나 다 선택할 수 있지? 4가지. 근데 2는 선택하려고 딱 봤더니 A가 1번이 만약에 B를 선택을 했어. 그럼 2는 몇 가지? 3가지밖에 못 고르지. 3. 그 다음에 3은 갔더니 2가 C를 선택했어. 남은 거 2가지. 쉽게 말해서 남은 거 몇 고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4, 3,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어때? 1대1 대응은 이런 거. 쪽수 맞추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3, 2, 1 이런 식으로 골라지겠네. 됐죠? 마지막으로 상수함수는 아까 뭐라 했어? 상수함수는 몰빵으로 가야 된다 했지. 고집이 세서 전부 다가 야 우리 A로 갈래? 혹은 B로 갈래? 혹은 C로 갈래? 니까 얘는 지금으로 치면 3가지밖에 안 나오겠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아. 자, 여기서도 연습 문제에서도 딱히 특별하게 할 건 없을 것 같고 아까 1대1 대응이란 말 있지. 여기서 조금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문제긴 한데 우리가 이차함수를 한번 보면 조금 특이해. 이차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 알지? 그럼 이차함수는 봐봐. 축을 기준으로 어때? 감소하는 구간도 있고 증가하는 구간도 있어. 근데 내가 아까 말했을 때처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래프가 일정해야 돼. 쉽게 말해서 야, 너 증가할 거면 증가만 해. 감소할 거면 감소만 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돼? 야, 너 감소할 거면 축 기준으로 이쪽만 해. 혹은 야, 그럼 축 기준으로 오른쪽만 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어떤 의미인지, 즉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한쪽만 봐야 된다. 축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만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 소리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알겠지? 지금 일부러 풀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팁만 주는 거야. 2차 함수는 특이하니까. 아시겠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고 모르겠으면 뭐 댓글로 질문을 하든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든 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나머지도 괜찮고요. 522번도 잠깐 아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할만해. 실력 문제 중에서 내가 찝은 거는 어지간하면 한번 풀어봐봐. 설령 못 풀고 어렵더라도 분명히 도움되는 문제들은 내가 분명히 애들 이래도 하는 학생들한테도 꼭 추천을 하거든. 알겠죠?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에는 합성함수로 넘어갑시다.